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길목에 있는데 복잡한 세상 살아간다고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이 법당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법회를 본다는 자체가 참으로 귀하고 성스럽다.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불교 성전 259페이지 깨달음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부터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음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다. 마라가 말했다. 아라한의 경지는 도달하기 어려워서 성자만이 얻을 수 있다네. 두 손가락만큼의 지혜를 가진 여성으로서는 얻을 수 없네. 소마 비구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마음이 잘 집중되어 있다면, 지혜가 꾸준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여성인 것이 무슨 상관이랴. 나는 여자다 또는 나는 남자다 또는 나는 그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라일 뿐이다. 상유타 니까야 소마경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잘 집중되어 있다면, 지혜가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면 사마타 위파사나입니다.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팔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인 것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가지 바람에 동요하지 말라. 같이 보겠습니다. 선이란 무엇이며 정의란 무엇인가? 망념이 일어나지 않음이 선이요,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 정이다. 본성이란 자신의 무생의 마음이요, 정이란 경계를 대할 때 무심해서 8가지 바람에도 동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가지의 바람은 이덕과 손실, 명성과 악명, 칭송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을 말한다. 만약 이와 같이 정을 얻은 사람은 비록 범부일지라도 바로 부처의 지위에 들어간다.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얼마나 잘 동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8가지 바람에 흔들리고 동요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처의 지위에 이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선이요, 선을 한다. 그러면은 번뇌 망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선이다, 이런 말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앉아서 본성을 보는 것이다. 본성이란 자신의 생하지 않은 본래의 마음이다. 정의란 경계를 대할 때 무심해서 8가지 바람에 동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심해서.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동요해요. 참 여기서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득과 손실.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할 때 우리 어디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죠? 중매 볼 때, 중매 보는 자리만큼 이득과 손실에 대한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빠른 게 별로 없다 그러더구만요. 그래가지고서 도대체 중매를 50번, 100번씩을 봐요. 이득이 있을까, 손실이 있을까. 동요해요, 동요 안 해요.
너무너무 동요하죠. 저 사람을 만나면은 내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저 물건을 사면은 나중에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대하는 물건마다 이득과 손실을 계산해요, 안 해요? 그래서 중생이다. 명성과 악명. 신문에, 인터넷에, TV에 내 이름 글자가 놓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동요하죠? 근데 어느 모임에, 졸업장에, 어느 기록에 내 이름 석자가 빠졌으면 어때요? 동요하죠? 공무원들 특히 행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복지단체라든지 시행정에 있어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이름 한번 안 불러주면 어찌 돼요? 그 공무원 계장, 과장 큰일 납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누구 오셨습니다. 이 명성이나 악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동요한다. 그래서 중생이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다면은 참 훌륭한 인격인이죠. 칭송과 비난. 참 칭찬하는 것에 뭐가 없다 그랬죠? 칭찬 듣는 것에 대해서 아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손해될 일이 없다 그랬던가요? 칭송과 비난에 따라서 그만큼 사람들이 칭송해 주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들의 관계에서 아부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요. 비난한다 그러면은 세상에 누가 나 비난해봐. 누가 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잘못 글을 써가지고서 메신저에다가 보내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무시했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의 동요를 느낀다. 왜? 중생이니까. 그래서 마음이 평안롭지가 못하다. 번뇌가 심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즐거움과 괴로움에 따라서 즐거운 일, 쾌락스러운 일이 생기면은 마음이 얼마나 동요해요. 어디 가자, 뭐 하자 하면은 괴로움이 생기면은 또 큰일 날 것처럼,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죠. 자, 중생이 대체적으로 제가 이 사례를 예를 든다면 이루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시비에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걸려든단 말이지. 마음에 동요를 당한단 말이지. 그래서 중생이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살면서 그 사람이 나를 좀 비난한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한다 그러더라도 그러려니 하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불자님들 중에서 누가 나를 갖다 비난한다 그래봐요. 그럼 어찌 돼요? 잘 아시죠?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얼마나 그래가지고 말이 시끄러운지 전국에 있는 절들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야. 얼마나 구설수가 많은지. 그만큼 중생들은 쉽게 동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 한번 돌이켜봅니다. 나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인지 자식의 이야기나 친구에 대한 이야기나 동료에 대한 이야기에 쉽게 예민하는지 자극과 반응 사이에 누군가 나를 자극할 때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뭐든 간에 나를 자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반응합니까? 0.1초로 반응합니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다. 아시겠어요? 한 템포를 갖다가 넣추고 안 넣고 차이가 그게 매우 중요한데 그냥 1초, 0.1초 사이에 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 대단한 중생이다. 큰 화를 부르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다. 한 템포 늦추는 게 좋아요. 늘 우리는 너무나 성급해요. 점잖은 분들, 인격인들일수록 대화 자체가 이렇게 점잖게 하고 그리고 동요가 없어야 되는데 중생들일수록 너무 그런 게 심하다라는 사실. 그리고 호흡을 이래 보면은 호흡이 급한 사람일수록 경계에 부딪혀서 시비가 붙을 소지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혜로움을 갖다가 좀 갖추는 게 좋아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은 마치 연예인들 이야기하는 수준처럼 너무 말을 급하게 해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인격,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인격. 우리 법정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 많이 했잖아요.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은 대화는 죽은 대화다.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대방을 온전하게 경험하면서 느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청, 그런 것들이 인격을 대변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어요. 아무튼 불자님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팔풍에 잘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온통 오해투성입니다. 그리고 중생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면을 잘 모릅니다. 표면만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생입니다. 그래서 썩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약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중생을 보는 듯 합니다. 오늘 이렇게 흰남노 참 말도 어렵다, 그죠? 어려워 참. 그런데 태풍, 슈퍼 태풍이 제11호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는데요. 여러분 라오스에서 이렇게 출발했다 그러죠. 라오스 언어랍니다. 흰남노가. 그런데 지난번 이렇게 우리가 뭐더라? 2016년에 일어났던 것이 차바였었고 2003년도가 일어났던 게 매미. 이제 그런 태풍이 일어나면은 약 한 4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대요. 근데 요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최소 4조 이상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모든 그 농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업을 하시는 분들,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을 비롯해서 굉장한 손실이 아마 일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현 대통령께서도 최고 수준의 재난 태세를 갖다가 준비하라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요즘 시대를 반성의 시대라고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구촌 자체가 너무나 가까워져 가지고 나 살고 너 못 살고 시대를 떠나 가지고서 함께 살거나 함께 죽거나 이런 어떤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후 현상들이 특이점을 통과하는 것 같아 가지고 임계점을 통과하는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지금 이루고 오셔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그죠? 10년이 잘 안 보여요. 1.5도 기온 상승 관련해가지고서.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고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희망 있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서 반성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염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시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뭐 어쨌든 뉴스를 통해 가지고서 유럽이면 유럽, 미국이면 미국, 러시아면 러시아, 아프리카 기후 이변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 그렇죠? 정말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자기 가족과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갖다가 잘 준비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가져봅니다. 혼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출가자도 참 심히 염려스럽다 싶은데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가장들 입장들은 오죽하겠나라는 생각도 가지고 보게 되네요.